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국민들 마음속에서 탄핵당했습니다. 수백만 국민들의 그 목소리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헌정 중단은 쿠데타 때만 생기는 겁니다. 헌정 중단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탄핵이 되려면 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최소한 또 6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국민이 저는 인내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하야만이 답이고. 하야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헌법 절차에 따라서 이 탄핵밖에 없다 하는 야당도 헌법 질서대로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영자 이 CEO들의 멘토로 불리시는 분입니다. 위기 관리에 대해서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요. 네,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들려주실지 궁금합니다. 전성철 아이잼 세계경영연구원 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하야입니까? 탄핵입니까? 탄핵이죠. 탄핵입니까? 네. 김무성 전 대표가 제대로 얘기한 겁니까? 그렇죠.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전체적인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좀 제가 과격한 용어를 쓴다면 좀 웃기는 상황입니다. 아, 웃기는 상황이죠. 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이 바로 이런 상황을 겨냥해서 탄핵이라는 걸 만들어 놨거든요. 아, 바로 지금 이 상황. 그렇죠. 네. 이럴 때 대통령이 비리를 저질러서 이 비리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조사가 필요하고 그러나 그 사람이 대통령에 앉아 있을 때는 그걸 하기가 힘드니까 탄핵을 해서 일단 대통령 직무 정지를 시키고 그 조사를 해서 페어하게 이게 정말로 범죄가 있으면 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탄핵을 결정을 하고 아니면 죄가 없으면 가야 된다. 그거를 위해서 이 탄핵의 절차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 정가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법 질서에 법에 규정된 이거를 마음대로 농단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예를 든다면 불이 나면 이렇게 해서 끄고 기밀을 대피시키고 이렇게 해라 절차를 소방법이 정해놨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래 하면은 이거를 불을 이래 안 끄고 저래 끄면은 자기 좀 챙길 게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소방법은 하지 말고 우리들이 의논해가지고 합의해서 뭐 좀 더 챙기는 쪽으로 하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탄핵이 결정되면 그때부터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거든요. 그렇죠. 탄핵 소추 자체가 되면은 정지가 그렇죠. 되죠. 그렇죠. 소추가 되면 그런 법 절차가 있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그 탄핵 소추된 대통령의 입장이라는 건 정말 비참하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청와대에 혼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법 절차가 있는데 이거를 여기 다 무시하고 자기들 챙길 거 하니까 이게 합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JP가 또 시사저널인가요? 인터뷰에서 5천만 국민이 요구해도 대통령을 하야하지 않는다. 절대 박근혜 대통령 하야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어요. 결국은 이제 탄핵 방향으로 야당도 가야 되는데 왜 저렇게 야당이 주춤하고 있습니까? 아니, 먹을 게 챙길 게 있으니까 그런 거죠. 혹시 노무현 대통령 그 탄핵 때 있었던 트라우마가 지금도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나 그 트라우마 때문에 지도자들이 10년 전에 있었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의 이거를 이 난국을 갖다가 거기에 휩싸여 가지고 한다면 지도자가 아니죠. 지금 이게 민주주의가 되고 그다음에 국가가 정말로 발전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법적인 안정성입니다. 법의 안정성. 그렇죠. 국민들이 저 법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모든 질서가 생기고 예측 가능성이 생기고 그때부터 나라가 안정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헌법의 탄핵 절차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안 합니까? 국회가 지금 직무유기네 지금. 먹을 거 챙기려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배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거는. 선진국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국가에 법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먼 미래를 바라보고 법적인 안정성이 국가의 경제나 민생이나 모든 데서 국민의 선진국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지도자라면은 네. 당연히 이거는 탄핵을 밟자. 그리고 만일에 29명의 그게 여당. 없어서 안 되면은 그거는 국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지금 같은 국민들이 그 29명을 푸시를 해서 탄핵을 하도록 하면 그게 국민의 뜻인 거예요. 네. 네. 아니 이미 여당에서요. 물론 네, 그렇죠. 탄핵하겠다고 그렇죠. 나왔으니까. 그렇죠. 29 그게 명이 있는데 훨씬 지금 무슨 만나서 뭐 하고 이거는 완전히 자기들 정치 게임 하는 거예요. 예. 국가의 100년 대계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의총인데 난리랍니다. 추미애 당대표가 무슨 둘이서 영수회담이냐 지금. 지금 영수하면서 무슨 협상할 때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지금 민주당 이게 당내에서도 난리인데요.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참 정말로 저기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여기서 먹을 거 챙기려고 네. 대선도 있고 뭐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근데 박 대통령이 미우면 탄핵해서 직무 정지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베이스하에서 그럼 총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먼저 그러면 뭐 김병준 총리라든가 어떤 좀 중간에 있는 분 빨리 먼저 총리 인준부터 해놓고 탄핵 절차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국회 지금 당대표들이 합의만 모여서 하면 돼요. 네, 합의만 그렇죠. 하면 되죠. 합의만 하면 돼요. 그래서 총리를 이런 사람을 하자 이렇게 하고 탄핵하면 탄핵당한 대통령이라는 건 사실은 죽은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탄핵 심판이 나면은 그거는 정말로 그렇게 심판의 길이 있는데 네. 왜 이렇게 난리 벗구를 치면서 네. 온 국민을 불안가 말이죠. 여기 몰아넣으면서 이게 정말 진짜 엉망진창이 되도록 이렇게 벌여두는 나는 정치 지도자들이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법적인 안정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네. 국가 발전의 근본적인 토대는 법적인 안정성입니다. 민주주의는 법치국가고 절차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밟으면 되는 건데요. 그렇죠. 그 민주주의 말로만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뭐 제가 오늘 좀 성분해서 네. 말이 좀 심합니다만은 내일이라도 탄핵해 뿌리면은 박 대통령은 식물이 직무정지죠. 그렇죠. 어떤 인사도 못하고 그렇죠. 정지죠. 그러면 모든 것이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총리가 그 마음에 안 드는 건 다른 문제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경우라도 법을 지킨다는 네. 그런 인식을 전 국민에게 남겨주고 이번에 여기서 이렇게 되면요. 앞으로 우리 헌법이 걸레 쪼가게 됩니다. 네. 헌법이 바로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나라가 마음이 되지 않게 하려고 조치를 다 만들어 놨는데 그러다 가결해서 그렇게 밟으면 될 거를 그 또 껌을 떠서 먹으려고 예? 온갖 지금 야단을 그거는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잔머리를 정치. 굴리는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때 대통령 때의 탄핵은 잘못된 탄핵이었고 그때도 정치적 전략 때문에 그렇죠. 정략 때문에 한 거고 지금은 반드시 해야 되는 탄핵인데 이것 또한 정치적 정략 계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 지금 야당이 정말 저는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네. 네, 왜냐하면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된다. 네. 우리가 아무리 감정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하면서 진정한 선진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지도자가 나오리라고 네.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분들 보면은 참 제가 볼 때는 참 한심하다. 우리나라가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미래가 많이 걱정된다. 이분들한테 우리나라 정치를 맡기고 있다는 게 오늘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여당 대표가 지금 영수회담 할 때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빨리 여당 대표들이 여야가 만나서 빨리 결정을 해서 내일이라도 국회 그렇죠. 빨리 총리 인준하고 빨리빨리 그렇죠. 넘어가야죠. 그렇죠. 그렇게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번 주 안에 모든 걸 종료시키는 게 그렇죠. 제가 볼 때 국민들한테 또 토요일 촛불 집회 나오면 또 대혼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죠. 많이 걱정이 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까? 첫 번째 실수부터 많이 있었죠. 바둑 복귀를 좀 해주십시오. 예, 박 대통령이 사실은 참 너무나 그 위기 관리 능력이 없는 분이네요. 이번에 보니까. 네. 예, 왜냐하면은 위기 관리의 본질을 이해를 못한 분이에요. 예. 위기가 딱 시작이 되면요. 저는 위기 관리를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네, 제가 책도 냈지 않습니까? 책도 한 권 썼고 또 제가 변호사 할 때 위기 관리 여러 기업에 들어가서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그런 위기도 해보고 이랬는데. 위기라는 건 위기가 터지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위기를 터뜨린 사람이 재판을 받는 거예요.
국민이 심판자가 돼서 네. 재판을 하는 겁니다. 네. 뭐를 재판하느냐? 이 위기를 일으킨 이 장본인이 좋은 사람이냐가 근본적으로 네. 굿가인가 네. 아니면 배드가인가를 심판하는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위기를 수습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괜찮네. 이렇게 만일에 괜찮은데 이 사람이 어떻게 실수를 했구나. 그래 되면 그때부터는 일이 다 좋게 풀려가는 거예요. 네. 근데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보니까 나쁜 놈이다. 배드가이다. 이렇게 딱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잔인하게 처리해 나가는 겁니다. 국민들이. 네. 우리나라 같이 국민 여론에 예민한 데서는 더더욱이 심해요. 네. 그래서 위기가 터지면 위기 관리의 제1조는 그건데 그래서 위기를 터지면 제일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국민에게 굿가이로 비칠 것인가 배드가이로 비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고려사항이에요. 네. 저희가 위기 관리를 어드바이스 할 때 네. 가서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근데 위기 관리에서 자기를 배드가이로 만드는 가장 쉬운 길, 네. 가장 첩경이 뭐냐면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네. 제가 잘 찍었죠. 잘 찍으셨어요. 잘 하시네. 미리 좀 더 가서 어드바이스 해주시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짓말. 그렇죠.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에는 전혀 연루된 게 없는 사람입니다. 네. 아무것도 거기에 알지도 못했어요. 네. 그러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쫓겨난 거는 거짓말했거든요. 수습의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배드가이를 찍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실 범죄 자체에는 네.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배드가이가 대통령 돼 있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우리나라의 위기에 쭉 보면요. 그 과정에서 거짓말한 사람은 반드시 큰 죄가를 훨씬 더 많은 죄가를 치렀어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학력 위조한 사람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감옥에 간 사람 2년 반인가 3년을 감옥살이 한 사람은 학력 위조했다고 한 사람은 한 명이에요. 네. 그 사람이 수습 과정에서 거짓말했거든요.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 이 수습 과정에서 몇 번 거짓말했을 것 같아요. 저 안 세봤는데 그 태블릿 PC 그부터 시작해서 좀 거짓말했죠. 전부 합쳐서 3번 거짓말했어요. 3번 거짓말했습니까? 네. 어떤 기억나십니까? 첫째로 제가 이걸 한번 봤는데요. 첫째로 9월 20일 날 저기 한겨레가 이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이게에서 보도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박 대통령이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폭로성 발언이라고 부인했거든요. 그냥 묵살. 이건 비방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거짓말이라는 네, 거짓말. 이야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때 거짓말했어요. 네. 2번. 그다음에 두 번째 10월 19일 날 최순실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연설문을 사전에 열람하고 이를 수정했다고 보도했는데 10월 21일 날 네. 이종원 비서실장이 그거는 봉건 시대에 있는 거다 하고 부인을 했는데 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거짓말이죠. 그것도 거짓말. 그런데 비서실장이 거짓말했으니까 만약에 그게 거짓말인 줄 대통령이 알았으면 그걸 정정해야 되는데 네. 그 다음 날 그 전날 박 대통령이 다시 의혹을 낳고 있다. 이건 한심한 이야기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10월 24일 날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했다. 네. 이렇게 보도를 했을 때 박 대통령이 뭐라고 거짓말을 하셨냐 하면은 최순실 씨가 한 거는 연설문 수정 외에는 없다. 제가 생각나는 거짓말은 그겁니다. 그거죠. 확실하죠, 그건. 그게 박 대통령의 모든 이 재난을 낳은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앞에 두 거짓말은 뭐 예를 들어서 폭로성이다 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서 그 많은 팩트들이 있는데 나는 연설문 도움만 받았다. 잠시 하는 식으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눈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아줌마한테 시들려 가지고 이런 걸 하느냐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국민들의 눈에는 이 사람이 거짓말한 데 대해서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최순실, 차은택 지금 구속돼 있는 사람들 모두가 거짓말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용서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는 뭐 다른 분에 대해서는 뭐 일반 시민이니까. 제가 볼 때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의사부터 시작해서 여기 연관된 사람 최순실 모른다고 했던 정호성 비서관도 다 거짓말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박 대통령이 그것이 위기 관리 본질을 아셨더라면 거짓말 할 바에는 침묵해야 돼요. 침묵하고 그날 우리가 10월 25일 날 대국민 사과하셨을 때 그때까지의 모든 것을 다 안 털어놓더라도 사실은 연설문뿐 아니라 내가 사실 하다 보니까 내 의견도 필요하고 이래서 또 듣기도 하고 또 내가 사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다. 내가 지금 앞으로 이걸 내가 다 밝히고 그렇게 하겠다. 이랬고 내가 정말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더라면 고백과 참여를 하셨더라면 근데 그래서 이 위기가 터졌을 때 제일 나쁜 것이 거짓말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오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병우 수석 이번에 오만했죠. 우병우 수석도 뭐 그는 검찰 들어갈 때 네. 아주 막 이렇게 오만한 모습. 근데 박 대통령이 10월 25일 대국민 사과 때 국민 앞에 안 나왔거든요. 네.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네. 그날 나와서 1시간이도 좋고 2시간이도 좋다. 당신들 뭐든지 질문 다 해라. 네. 내가 모든 거 내가 고해하는 마음으로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내가 되게 개과천선하겠다. 이랬으면, 사람이 굿가이라고 비춰지면요. 저 사람이 재수가 없었구나. 마가 씨였구나. 우리 다 재수 없을 때 있잖아요. 굿가이라고 인정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하는 거를 될 수 있으면 잘 봐주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삼성 사태 났을 때도 갤럭시 거기서 거짓말을 안 했거든요. 있는 그대로 밝히고 지체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더니 오히려 삼성편 국민들이 다 들었죠. 그렇죠. 거짓말을 하지 말자. 그게 핵심이고 탄핵이 정치권의 답이다. 네, 우리 전성철 회장님이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